버카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오고 있는 스포츠인 만큼 축구도 여러 차례 규칙의 변경을 겪어온 스포츠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엔 있었으나 사라지거나 바뀐 축구 규칙들 7가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4강 진출의 핵심이었던 안정환 하면 반지에 입을 맞추는 반지 세레머니를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엔 선수들이 경기에서 목걸이나 귀걸이와 같이 장신구를 착용하고 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이것은 이제 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2002 월드컵까지는 가능했으나 선수들의 혹시 모를 부상을 방지하고 최악의 경우 벼락을 맞을 위협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에서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2005년 호주 리그의 퍼스글로리에서 뛰던 데미안 몰이라는 선수는 결혼 반지가 빠지지 않아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고 하죠. 축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파울 중에는 옵사이드 반칙이 있습니다. 공격팀이 전방으로 패스를 하는 순간 공을 받는 선수 앞에 골키퍼 포함 상대 선수가 2명 미만이면 파울이라는 것으로 옵사이드 반칙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수비가 2명이면 옵사이드가 아니고 이렇게 1명이면 옵사이드죠. 말이 좀 어렵지만 축구 팬들은 아시죠? 그런데 이 옵사이드 규칙도 변화를 겪어왔으니 과거에는 지금의 룰이 아닌 이렇게 수비가 2명이어도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됐었죠. 아니 이러면 공격수는 공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역시나 이렇게 너그러운 옵사이드 반칙으로 인해서 골이 잘 나오지 않는 변비 축구가 발생했고 결국 1925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옵사이드 룰처럼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룰이죠. 같은 편 골키퍼에게 패스를 전달하면 골키퍼는 그 볼을 잡을 수 없다. 같은 팀의 패스를 골키퍼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간 끌기, 극한의 침대 축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백패스 금지 규정도 1992년에야 변경된 규칙이었죠. 1990년 월드컵까지만 해도 백패스를 잡는 경우가 당연한 것이었으나 앞서 시간 끌기와 같은 이유로 1992년 이후 금지됐고, 이로 인해 골키퍼는 선방뿐 아니라 발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스위퍼 골키퍼라는 역할까지 생기게 된,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21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규칙, 원정 다득점 규칙도 뽑아봤습니다. 챔스나 유로파의 토너먼트처럼 홈 어웨이 2번의 경기에서 볼 수 있던 이 원정 다득점은 두 팀의 1, 2차전 합산 점수가 같다면 원정에서 득점을 많이 넣은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주로 홈팀일 때 팬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원정에서의 경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1 시즌까지는 볼 수 있었으나 그 후 폐지되면서 이제는 볼 수 없는 룰이 됐죠. 17-18 시즌 챔스 8강에서 1차전 원정에서 4대1로 패한 AS 로마가 2차전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3대0으로 잡았을 당시 합산 스코어는 4대4였지만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던 AS 로마가 4강에 진출한 경우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홈에서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홈팀의 부담감이 크기도 했기에 이제는 볼 수 없는 룰이 됐습니다. 앞서 장신구 착용 부분에서 안정환의 그 골이기도 했던 골든골을 사라진 규칙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갔을 경우 연장에서 득점을 먼저 기록하는 팀이 승리팀으로 결정되는 룰이 이 골든골이었죠. 승부차기로 넘어갈 경우 운적인 요소가 있기에 연장전에서 더 공격적인 경기를 위해 시작됐다고 하는데, 유로 1996 결승전에서 독일이 우승을 기록할 당시 2득점, 1998년 월드컵 16강 로랑블랑의 연장전 득점, 유로 2000 결승전 트레제기의 결승골,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안정환의 득점이 골든골로 유명한 득점들이었죠. 허나 한 골이면 경기가 바로 끝나버리는 이 골든골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고 계속 폐지가 논의되더니 결국 유로 2004부터는 볼 수 없는 룰이 됐습니다. 2015년 리버풀과 보르도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중 가쁜 간접 프리킥이 나오는데 이 경기에서 미뇰레가 골키퍼는 공을 잡고 6초 내로 공을 처리해야 하는 일명 6초룰을 위반하면서 간접 프리킥을 내주고만 것이었죠. 사실 6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빡빡하게 잡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미뇰레는 무려 20초가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서 파울을 범하게 됐죠. 이건 좀 너무하긴 했다. 앞서 백패스 규정처럼 골키퍼가 하루 종일 볼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규칙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잡기는 힘든 규칙이기도 해서 좀 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심판의 권리 중 하나에는 과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주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이 카드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966년 월드컵까지만 해도 심판은 선수에게 직접 말로 경고와 퇴장 사항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1966 월드컵 8강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경고와 퇴장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논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켄 에스턴이라는 심판이 선수들과 관중들 모두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라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확실히 선수들의 언어도 다르고 기준도 달랐기에 이 카드들은 선수들과 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 1970년 월드컵부터는 이 카드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축구에서 변화했거나 사라진 규칙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